살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도 절대라는 것은 없고 어떤 일도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죠. 그동안 저는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얼마나 많은 단정을 했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이고요. 저는 DJ 박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은평구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해, 새학기 이런 게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헬스장 다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저런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해진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이제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은평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을 관심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오늘 은평구와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들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게스트부터 좀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다들 이제 지난번 방송을 봤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우리 좀 약간 고정 출연 비슷하게 김은석 씨하고 이제 전민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석입니다. 저 3회 연속 출연하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정 출연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을 좀 자주 다녔고 그 이외에는 뭐 이제 자전거나 수영 그리고 러닝도 요새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쪼록 이렇게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석 씨는 이게 약간 몸을 보면은 딱 봐도 헬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뭐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헬스장에서 찍은 거던데. 좀 데드리프트 할 때 좀 그때 찍었죠, 제가. 아주 오늘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고. 자, 이어서 이제 전민기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민기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아주 영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헬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저런 생활체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당뇨왕에도 운동 영상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댓글도 하나 달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민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평소에 건강 같은 것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갖고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 뭐 제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저는 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주로 제가 타는 곳이 창릉천, 불광천 이런 데인데. 좋죠. 네. 거기 이제 개천이 있고 바로 옆에 자전거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만큼은 이제 저는 뭐 유럽이 부럽지 않을 정도. 유럽. 유럽. 잘 닦여 있죠. 그렇죠. 그건 부럽지 않을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불광천에서 자전거를 참 자주 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광천 따라서 이렇게 성산대교 찍고 여의도 찍고 구리 암사대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햄버거 2개 딱 들고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좀 불광천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은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광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태극권 같이 기체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제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있죠. 거기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되게 크게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불광천에 보면은 이렇게 큰 거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춤 연습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춤 연습하는 학생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은평구가 사실은 좀 춤하고 인연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아이키님 아시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분. 그렇죠. 알죠. 그분이 이제 연신내에서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연신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아이키님이 은평구 홍보대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아이키님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이제 한번 출연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우정 출연. 대단하죠. 사실 제가 친분은 없는데 너무 좋죠. 한번 뭐 혹시라도 듣고 계시면 어쨌든 뭐 이야기가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빠졌는데 그럼 이제 민기 씨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시나요?
예. 저도 굉장히 자전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게 은평구 같은 경우는 또 불광천이 막 홍제천이나 한강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장거리 코스를 또 타기가 좋으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많이 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구는 자전거 도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도 다른 동네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불광천에는 좀 지나다니는 이 행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속도를 좀 아주 빠르게 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는 돌아다녀 보면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흔치 않죠. 네. 저도 공감합니다. 불광천 가다 보면은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걸어가시는 분들 있으면 속도가 안 나니까 자전거 도로에서 하면 조금 빨리 달릴 수는 있고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좀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건강이 특히 최고죠. 네. 밤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좀 다른 이유로 불안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뭐 꼭 이 은평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이 자전거 도둑들이 많잖아요. 사실 또 그렇죠. 네. 뭐 어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세워두고 어딜 다녀오기가 참 이렇게 마음이 꺼려진단 말이에요. 가끔씩 불안하죠. 이게. 너무 불안하죠. 네. 너무 불안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때도 이제 자전거 도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물쇠로 이렇게 자물쇠로 잘 잠궈놔도 이게 절단기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좀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저랑 이제 민기 씨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소문도 좀 돌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렇죠. 네. 이게 그 자전거에다가 저희 고등학교 이름을 써놓으면 그 자전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땡땡 고등학교 전민기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더니 진짜 도난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좀 있었고 뭐 동문을 좀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절도는 엄연한 범죄고 나쁜 행위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그런 마음을 좀 접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자전거 도둑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고 뭐 지역을 막론하고 한 명쯤은 있다고 해요. 네. 정말 다행히도 아직 자전거를 도난당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도둑들이 뭐 자전거를 한 대만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훔쳐가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제 훔친 자전거를 매입하는 가게가 뭐 따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네. 전문적으로 좀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자전거가 들어오면은 분해해서 고철로 팔거나 뭐 부품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컨대 안장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와가지고 안장이 고장이 나거나 터져가지고 오면은 그 안장을 이제 갈아 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세월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런 가게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물론 없어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어야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돼갖고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여러 생각들을 해봤어요. 뭐 자물쇠는 당연히 채우는 거고 일부러 이제 자전거 주차장 있잖아요.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데다가 많이 좀 세워놔요. 오히려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딸랑 한 대 있는 것보다 여러 대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잘 안 건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자전거 도둑이 이제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럼 두 분 같은 경우 그럼 자전거 외에 다른 운동은 좀 어떤 거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조금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저희가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주시는 이제 담당 선생님도 계셨고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단증을 따고 졸업을 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는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진짜 열정적이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 전에 태권도 3단을 좀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단증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지는 않았고요. 언제는 한번 보니까 어떤
그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이제 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와서 이제 네. 그 선생님한테 대련을 좀 이렇게 신청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태권도장이 이제 체육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결과는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로 좀 유명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저도 그 외국인들을 봤던 기억이 또 갑자기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와가지고 그냥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참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그 옆반 실제 그 선생님이 담당했던 반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뒷문에서 이단 접촉을 하면은 교탁까지 날아간다. 네. 그래서 이단 접촉을 했다고. 뭐 이제 그런 또 이제 시범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전설이 있죠. 전설이죠, 전설. 네. 이거는 이제 그 전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전설은 전설로. 그렇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떤 뭐 태극권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뭐 저도 하여튼간에 어렸을 때부터 무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무술이요. 네. 네. 근데 또 저희 집안 어르신이 네. 제가 무술 배우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어요. 오. 예. 아무래도 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게 또 혈기가 넘칠 때 운동을 배우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단증을 따지 말라라는 그런 게 좀 있었었기 때문에 원명이 있으셨군요. 네. 좀 큰 어르신이어가지고 네. 학교에서 이제 1단을 딸 수 있도록 태권도를 가르쳐 주긴 했는데 저는 끝내 단증을 못 땄던 기억이 또 나네요. 또. 아이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민기 씨는 뭐 격투기 그런 중계까지 챙겨볼 정도로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이 관심이 참 많은데 이게 오히려 막으면은 사람이 더 관심이 좀 생기는 거죠. 이게 반동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무술을 제대로 배운 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인데요. 물론 이제 친구들 중에서 무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학창 시절 때도 이제 주워 듣거나 약간 이제 배운 건 많아요. 뭐 애들이 주로 배우는 게 태권도, 유도, 복싱, 검도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배웠던 네 개의 무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학창 시절에 진짜 프로를 양성하는 복싱장이 있었거든요, 연신내에. 예. 그래서 제대로 한다 하는 친구들은 그 복싱장에서 많이 가가지고 했던 기억도 좀 나고 저는 대학생 시절 들어갔을 때 20살 됐을 때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태권도 사범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실전 태권도를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은평구는 아닌데 종로구에서 복싱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운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저는 나이 먹고 운동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개인적인 일화긴 한데 제가 이제 복싱장에서 다니던 복싱장에서 좀 운동을 했다고 잘난 척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코치님이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스파링을 한번 붙었어요. 코치님이랑 그 잘난 척하는 분이랑. 근데 당연히 전문적으로 복싱을 배우신 분이니까 코치님한테 많이 혼났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분도 묵묵하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게요. 그래도 나오셨네요. 예, 네.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이 의지는 있으셨나요? 그럼요.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은 뭐 아직도 있기는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무술을 좀 배워가지고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진 사람들이 체육관에 찾아가가지고 네. 이제 대결을 신청하고 뭐 그런 이제 약간 좀 낭만의 시대라고 할까요? 근데 이 무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도 다른 무술을 만나면 이제 좀 실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네. 예컨대 복싱이라고 하면은 이 복싱에는 발 차이가 없으니까 복싱만 하신 분들은 이제 무에타이 같은 거나 뭐 킥복싱 하는 분하고 대련을 하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특정 무술에서는 최고지만 이제 다른 무술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종합 격투기 체육관, 이 MMA 그 체육관들이 생겨나면서 이 도장 깨기 문화도 사실상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끔씩 아직 있다고는 하는데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 이 종합 격투기는 사실상 주요 무술을 이제 다 익히잖아요.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 이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이 덤볐다가는 이제 제대로 뭐 상성을 따지기도 전에 패배를 하고 마는 거죠. 예.
이 은평구에도 되게 유명한 그 MMA 도장이 투혼 정심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이름서부터 이렇게 투혼. 그렇죠. 저희끼리는 이제 챔피언 소굴이라고 불렀었는데 실제 이제 그 거기 앞에 홍보 포스터에 챔피언 소굴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네. 그분들이 그 용어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불렀었고 거의 지금도 정말 선수 양성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도장입니다. 아, 역시 이게 사람이 보면 안다니까. 이제 민기 씨는 좀 무술 역사까지 깨고 있어요.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삭하니까. 이제 문석 씨 같은 경우는 뭐 무술 이런 걸 좀 좋아하시나요? 아유, 그럼요. 저도 참 이게 관심이 많아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좀 오락실에 있는 그 앞에 보면 펀치머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치고 놀았죠. 그리고 또 물론 고등학교 때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무술을 좀 시간이 없어서 따로 네. 배우진 못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좀 바로 그 이소룡이 했던 그 절권도, 절권도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이소룡이 그 영화에서 하는 그 무술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네, 사막유의 뭐 이런 데 나오는. 네. 참 쉽지 않으실 텐데. 그리고 운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술도 무술인데 좀 헬스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좀 헬스를 참 좋아했어요. 이제 20살 되고 나서 제가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63kg였는데 지금은 이제 86kg까지 이렇게 오. 증량을 했거든요. 헬스를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몸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게 되게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 제가 은평구민체육센터가 되게 가까워서 좀 이제 20살 때부터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추억이 좀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트레이너 분이 좀 한 분 계셨는데 참 이제 친절하게 좀 운동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나 식단 같은 거를 이제 짜주시면은 이게 이제 돈을 좀 따로 이제 받으시거든요. 원래 그거는. 그 PT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딱 들어가죠. 근데 그분께서는 좀 이렇게 열정이 넘치셔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어리기도 하니까 이제 좀 무료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식단도 짜주시고 이제 서킷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짜주시고 웨이트 하고 있으면 그렇게 들면 다친다. 이렇게 또 지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운동할 때도 이제 옆에서 좀 오셔서 이제 한 개 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90kg짜리 제가 들고 이렇게 바벨을 운동을 하는데 힘들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딱 오셔서 이제 100kg가 안 되네요, 회원님. 근데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농담도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정감이 좀 많이 갔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 밑에서 좀 같이 배웠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유명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컨대 헬스장 가면은 되게 이제 트레드밀도 험하게 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다른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회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와서 제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 참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네. 뭐 봉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우리가 무거운 봉을 들면은 네. 옛날 봉 같은 경우는 막 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막 기물 파손을 했네 뭘 했네 하면서 막 싫어하는데 이분은 그것도 좋아하세요. 네. 이게 이 사람이 이만큼 운동을 열심히 한 그 훈장이다 하면서 딱 그만큼의 열정이 있다. 네, 그런 그렇죠. 거를 굉장히 이제 중시 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도움, 체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아무튼 그만큼 굉장히 진심인 분이셨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시국이니까 네. 헬스장을 다니기가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실내 공간에서 이제 막 격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제 산에 있는 그 헬스 기구를 좀 사용하러 네. 가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산하고 헬스장을 합쳐가지고 산스장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산스장. 네. 맞아요. 한때 이게 산스장이 좀 유행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정부 정책상 헬스장 운영에 제한이 생긴 적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주변에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산을 막 엄청 찾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꼭 산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불광천 아니면 한강 이런 데 가도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운동기구만 있었는데 요새는 가면 사람들이 또 많이 보여요. 또 네, 그렇죠. 다들 진짜 운동에 대한 열망이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손실 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손실을 피해야 되니까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기구를 많이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은평구가 근린공원이 많이 잘 돼 있는 그 축에 속하지만은 특히 백년산에 있는 근린공원 거기에 있는 이제 산스장이 되게 또 유명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백년산은 은평구가 아니고 서대문구라고 하지만 이제 은평구청 바로 맞은편으로 올라가면 바로 있으니까 네. 네.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방문이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백년산 정상으로 가시면은 정말 헬스장에서 쓰는 기구들이 막 있어요. 오.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정말 이게 헬스장 간 것처럼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그 헬스 유튜버들이 오셔가지고 그 백년산 산책장 리뷰도 막 하셨고 직접 해보시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채널 등경 유튜브로 예, 백년산 산책장 리뷰를 한번 네.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옛날에는 산에 있는 운동기구를 보면은 누가 여기서 이런 거 쓸까 했는데 그렇죠. 살다 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오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회복해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고요. 이제 백년산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이제 또 등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특히 이제 은평구 주변에는 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참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산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다녔어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가볍게 이말산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북한산 쪽두리봉도 저희가 좀 자주 다녔죠. 그리고 요새는 저는 이제 기자봉에 좀 자주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 철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철봉을 한 번 볼 때마다 턱걸이 5개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25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등산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철봉을 제가 힘겹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딱 오셔갖고 야 젊은이가 그렇게 그거밖에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잘 하시면은 진짜 체력이 좋으시구나, 건강하시구나라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와서 얘기를 거는 네,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등산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은평구에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지도를 꼭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뭐 북한산 같은 경우는 높기는 높지만 거의 집 뒷산 같은 개념으로 자주 다니긴 했었거든요. 가까우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등산도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특히 족두리봉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 향로봉 지나가지고 이제 삼호바에 가는 그 중간으로 내려가면 승가사라고 절이 있어요. 네. 거기가 그 산채 비빔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꿀맛이죠. 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이게 아무리 이제 등산을 운동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시장이 반찬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거기는 일단 그냥 밥 자체가 좋아요. 이렇게 고도가 높은 데서 밥을 짓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승가사를 들러가지고 또 이제 이걸 공짜로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시주를 꼭 이제 얼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네. 밥을 얻어 먹던 게 또 저만의 코스였던.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등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고등학교 때 또 같이 등산을 즐기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또 그냥 뭐 이렇게 건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친구는 기록을 재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예컨대 오늘 쪽두리봉까지 간다. 네. 그러면은 딱 그 목적지를 딱 정한 다음에 오늘은 뭐 30분 안에 네. 가겠다 하고 거의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30분이다. 그러니까. 네. 10km 마라톤 오늘은 뭐 1시간 안에 들어오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친구는 대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뭐 특전사 이런 데 가려고 그러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지리학자의 길을 걷고 그래도 약간 맥락이 비슷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거 땅의 기운을 받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지. 맞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했던 친구였고,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물론 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저희가 젊지만은 않은 나이가 돼갖고 이제 그러니까 운동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이제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건강을 챙겨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등산은 그렇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지만 않으면은 진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참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좀 등산을 즐기는 건 저희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면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좀 약수터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좀 물을 마시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약수터들이 좀 지금 대부분이 좀 폐쇄가 됐어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서. 그래서 좀 물통을 이렇게 제가 생수통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약수터에서 이제 시원하게 물 마시고 이제 땀을 식히는 그 재미가 좀 있잖아요. 네. 그게 참 이게
어쩌다가 지금은 그 약수토물을 못 먹게 돼서 이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좀 그거는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 뭐 그런 그 수질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사실 이게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물론 이제 등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좀 오염이 돼가지고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참 이제 오랜 기간 운동을 즐기고 그런 네. 약수를 또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참 환경 보호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또. 맞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약수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항상 아저씨들이 계세요. 그럼 아저씨라기보다는 뭐 할아버지가 더 옳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약수터 이야기하시니까 또 그때가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 야외에서 좀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저씨분들을 참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저씨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그 삼천리골이 좀 정비되기 전에는 예. 거기에도 이제 좀 약수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좀 아저씨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은평구립 도서관 뒤에 또 이렇게 산에 네. 이제 그 산 정상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좀 아저씨들이 이렇게 운동 삼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밤에 이렇게 또 이렇게 풍산개 2마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실루엣으로 딱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게 밤 11시쯤이라서 이렇게 좀 어디선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불빛 4개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이면은 그 아저씨가 이제 아저씨 오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제 풍산개를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였죠. 네. 그렇죠. 아마 한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이제 은평 구립도서관 다니셔가지고 그 뒤에 뒷산 가보셨던 분이면은 그 아저씨를 모르셨던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전 사실은 그분 처음 봤을 때 포기를 했었어요. 왜? 폭이요. 이게 여기가 아직까지 이 늑대가 나오는 동네였구나.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풍산개들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잘 따르게요. 네. 아무튼 그분은 딱히 운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산책을 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그렇게 설렁설렁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냥 학생들의 반응을 좀 즐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네. 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요즘 TV 보면은 이제 뭐 애견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 그런 걸 생각하면 약간 시대를 앞서가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또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산책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개를 키우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애견인이면은 이제 개와 산책하는 건 이제 아주 좀 즐거운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운동에 있어가지고 또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각자 또 자기 상황하고 환경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그게 또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좀 웰빙 열풍 이렇게 불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저도 유지하고 싶어서 오늘도 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꾸준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제가 또 수영을 등록했는데 앞으로도 또 열심히 운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마 은평구민 여러분들도 이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좀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비단 건강이 아니더라도 이제 취미나 사교에 있어서도 운동만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뭐 운동 동호회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도 열어봤고 또 은평구 운동 모임도 좀 더 이제 활성화됐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운동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여유가 없다는 말은 하고는 싶지만 이제 그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제 비단 운동이 아니더라도 핑계를 만들어서 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 하나씩은 있죠. 저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미뤄두고 핑계만 쌓아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살짝 좀 찔리는데요. 내일부터는 핑계보다는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 DJ 박형민 그리고 게스트로 나오신 김운석, 전민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